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첫째 단원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다항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덧셈 뺄셈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복습한다 하고 좀 개념을 다시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단항식 같은 경우는 단항식은 뭐냐? 숫자하고 문자 또는 문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야. 중요한 건 곱셈으로 돼 있어야 돼요. 수하고 문자의 곱 또는 문자와 문자의 곱 또는 숫자 하나만 있어도 돼. 또는 문자 하나만 있어도 돼. 이런 것도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는 것은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 단항식도 다항식이야. 여기 있는 다자가 마늘 다자긴 한데 한 개 갖다가 다자를 붙이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단항식도 그냥 다항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루게 되는 식들은 거의 대부분 다항식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항식 중에서 특별하게 항이 하나 있는 것만 단항식이라고 할 뿐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다항식은 단항식 하나만 있거나 또는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항이라는 거 뭐예요? 덩어리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떨어진 덩어리 개념. 알겠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4 곱하기 x라고 안 쓴다고요. 그죠? 뭐라고 써요? 4x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항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어요. 이건 다항식이에요. 그죠? 항이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면 x제곱과 마이너스 5x와 플러스 3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됐죠? 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개수라는 거 볼 건데 개수라는 것은 항에서 특정한 문자, 특정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정한 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자식을 볼 때 또는 다항식을 볼 때 특정한 문자를 정해주는 거야. x에 대한 다항식 또는 y에 대한 다항식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문자를 정해줘요.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해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우리는 개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볼 건데 이런 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요. 자, 이러한 항이 하나가 있어요. 항 하나죠? 됐어? 그럼 여기서 y의 개수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y의 개수 얼마예요? 예, 4x 세제곱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y의 개수니까 y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그 y를 제외한 또 다른 놈들은 싹 다 상수 취급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내용이랑 조금 다른 점. 그죠?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x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x의 개수 0이에요. x가 있어요? x 세제곱이 있죠. 그죠? x 1승은 없는 거죠. 1제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개수는 0이다. 근데 x 세제곱의 개수는 뭘까요? 이건 4y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지만 얘를 x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4x 3승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0x라는 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는 항이긴 한데 이러한 놈이 있다라고 해서 x의 개수가 0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없는 항은 개수가 0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이해돼? 됐죠? 그럼 개수 보는 법 알겠죠?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그 놈만 문자로 취급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차수 보도록 합시다. 차수. 차수는 문자에 곱해진 개수예요. 문자가 몇 개 곱해졌냐? 잘 안 보이면 앞쪽으로 봐도 되는데. 잘 보여? 자, 그래서 차수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어볼 거야. 자, 여기 있는 요 놈의 차수가 얼마냐? 차수 몇 차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차수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4차라고 얘기하면 돼. 4차야. 예. 문자가 3개, 1개, 4개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4차야. 근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 x의 차수. x에 대한 차수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3차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x의 차수니까 x만 문자 취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x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y의 차수 물어보면 당연히 1차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구별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이걸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럼 항의 차수는 됐어.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라는 건데, 다항식의 차수는 항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각 항마다 차수가 존재하지. 그지? 그 차수들 중에서 제일 큰 차수를 얘기해주면 돼. 대표로.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은요, x에 대한 2차 항이고요. 1차 항이고요. 얘는 0차 항 또는 상수항이라고 하시면 돼요. 상수항이 좀 더 익숙한 표현이죠. 0차 항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상수항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전체의 차수를 물어보면 몇 차냐라고 물어보면 2차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가 2차식인 거야. 알겠니? 됐니? 됐죠? 알고 있던 내용이죠, 이건요. 그 다음 상수항 됐고요. 자, 동류항 두 개가 같아야 돼.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돼요. 이건 뭐 중학교 1학년 거, 그지? 뭐 이건 뭐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일 거야.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 4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는데 5xy는 x에 대한 개수는 5y다. x의 개수가 얼마냐? 5y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 x에 대한 3차식이고 자 x에 대한이니까 x만 문자 취급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x에 대한 3차식이죠? x가 제일 많이 곱해진 게 3차까지밖에 없잖아. 많이? 됐죠? 네. 그리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2y 4제곱 플러스 6이다. x가 하나도 없는 상수항. 이 두 개가 다 상수항이니까. 그죠?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y에 대한 4차식이고요. 상수항은요. 3x 세제곱 플러스 6이다. 뭐 이것도 뭐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죠. y에 대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특정한 문자 y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가 하나도 없는 상수항 3x 세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xy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x도 문자, y도 문자 취급하는 거죠. 그럼 둘 다 문자 취급하는 거니까 몇 차식? 4차식. 누구 때문에? 얘네 둘 다 4차, 4차이기 때문에. 둘 다 4차, 4차잖아. 그러니까 4차식이고요. 상수항은요. x, y 둘 다 없어야 돼. 6밖에 없는 거죠. 됐죠? 뭐 2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류항 내용이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갑시다.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요거는 중학교 때 없었던 내용이야. 자, 다항식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근데 뭐 되게 쉬운 건데 이걸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내림차순이라는 게 뭐야? 내려가는 거야. 뭐를? 차수를. 차수의 순서를 내려가게끔 쓰는 게 내림차순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큰 놈부터 쓰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층수 내려가는 거 생각을 해봐. 4층에서 3층 가고 3층에서 2층 가고 2층에서 1층 그 다음 빵층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수 제일 높은 걸 먼저 쓰는 거야. 여러분이 여태까지 중학교 때, 아니 중3 때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썼던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전부 다 내림차순이었던 거야. 알겠니? 이해되니? 예. 근데 내림차순을 쓸 때 중요한 건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겠니? 그래서 좀 이따 예제로 풀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름차순은 뭐냐면은 올라가면서 쓰는 거야. 내가 쓰면 쓸수록 올라가는 거지. 0차 먼저 쓰고 그 다음 1차, 그 다음 2차, 3차 이런 식으로. 거꾸로 쓰는 게 오름차순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도 특정한 문자를 정해줘. x에 대한 내림차순, x에 대한 오름차순, 뭐 y에 대한 내림차순,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문자를 정해주니까 예, 그걸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제를 풀까요? 뒤에 문제를 예제 풀자. 그래, 요 예 풀자. 있죠, 밑에 있죠. 예.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만 문자 취급하는 거니까 x에 대해서 몇 차인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2차, 1차, 빵차, 1차, 빵차, 빵차, 그지? 맞지? 예. 그러면 x의 차수가 제일 높은 거를 따지는 거야. 누구야? 3x제곱. 딱 쓰시고. 그 다음 x 1차가 누구야? 얘하고 얘 두 개 있네? 그죠? 그럼 얘네들은 동류항이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봤을 때 동류항인 거야. 1차항. 오케이? 그럼 1차항끼리는 동류항 정리하는 거죠. 동류항 계산할 줄 알잖아. 마이너스 5x 플러스 7x 이거 어떻게 돼? 2x라고 쓰죠. 앞에 있는 개수끼리 덧셈 뺄셈 하는 거 마저 틀려. 맞지? 똑같은 거야, 얘도. x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y야. 그지? x의 개수 얼마야? 뿔 4야.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y 뿔 4. 되니?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류항 정리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상수항 차례죠. 상수항은 누가 있어요? 얘하고요, 얘하고요, 얘 세 개가 있네요. 괄호치고 묶어서 써주는 게 좋겠죠. 아, 이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죠? 우리가 보기 편하잖아. 보기 이쁘잖아. 그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괄호로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 이거는. 알겠니? 근데 해주는 게 이쁘다, 이 얘기죠. 이쁜 거 좋아하잖아, 그지? 니네 이쁘게 생긴 남자가 좋지 않냐? 아니야? 아, 그래? 이쁘게 생긴 게 잘생긴 거 아닌가? 아닌가? 예. 아유, 예. Y에 대한 오름차순, 아니, 그래, 이거 해야 되겠다. 자, 오름차순 한번 해볼게요.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뭐야? 쓰면서 차수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Y에 대해서 몇 차식인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Y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그죠? 그럼 얘가 제일 차수 큰 거, 그 다음 Y 1차는 얘 두 개가 있고요. Y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 얘 세 개가 있네요.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그지? 세 개가 있죠. 그럼 얘네들을 먼저 쓸 건데,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게 오름차순이잖아. 그지? 오름차순인데 상수항이 지금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도 오름차순으로 써주면 좋아. 그지? 근데 굳이 안 해도 돼. 상관은 없어. 왜냐면 y에 대한 문자식이니까 x는 상수 취급되는 거지. 그러니까 x들끼리 상수항 되는 건데 얘네들끼리 오름차순하는 건 보기 편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다항식은 x하고 y하고 z가 있다라고 해봐. x, y, z 문자 3개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z에 대한 오름차순 써라 라고 하면 x, y 둘 중에 누구를 할지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어. 뒤죽박죽 섞어 써도 돼. 얘하고 얘를 섞어 써도 되는데 근데 얘는 좀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쓴다고. 1뿔 4x 쓴 다음에 그 다음에 3x제곱을 쓴다고요. 얘네들끼리 상수항. 그러니까 그들만의 게임을 하는 거지. 그들만의 게임. 상관없어. 뒤죽박죽 섞여도 돼요. 얘네들끼리 다 y에 대한 상수항입니다.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y 1차항은 얘하고 얘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딱 쓰시고 자, 요놈에게서 얼마야? 마 2. 요놈에게서 얼마야? 마이너스 x.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y라고 쓰시면 돼. 오케이? 마마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쓰고 뿔뿔 써도 되지만 난 요 플러스 쓰는 걸 좀 추천할게요. 왜 그러냐면 y의 개수를 물어볼 거거든.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애들은 혹시나 실수해서 y의 개수가 그냥 2뿔 x라고 쓰는 애들도 있어. 그럼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그나마 요 단원을 지나갈 때는 좀 보기 이쁜 거. 근데 요 단원 끝나고 나면은 니네 편한 대로 써도 돼. 각자의 수학식을 정리하는 방식이 생길 거거든. 그때는 편하게 써도 돼. 당장은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내가 하는 걸 좀 지켜줘. 그게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y에 대한 2차식은요. 2차항은요. y제곱밖에 없죠.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쓰면 오름차순이 끝납니다. 네. 요거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냥 얘네들끼리 야 너희들끼리 다 상수항이야 라고 보여주려고 그냥 보기 이쁘게 해놨을 뿐이야. 보기 이쁜 게 좋잖아. 그지? 자, 그러면 정리 다 되셨죠? 내림차순 오름차순 괜찮죠?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다항식이 덧셈과 뺄셈인데 괄호를 풀 수 있는 건 풀어주시고 동류항 계산을 해달라. 이건 동일해요. 니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식의 계산 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괄호 풀어가지고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그냥 다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 뭐 동류항 정리해서 간단히 하는 건데 고등과정에서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야, 이것도 이제 중2 때 좀 하지 않았냐? A가 그러니까 저기 니네 교재 보시면 좀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있는데 그냥 칠판 보시면 돼요. A가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요. B는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어. 이 상태에서 A하고 B 갖다가 2A 마 B를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네 중학교 2학년 때는 아마도 니네 이렇게 했을 거야. 아, 2A 마이너스 B니까 A의 2배에서 B를 뺀다. 그러면 A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야지 식의 대입을 했을 거라고. 그지? 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니네가 쓸 게 많잖아 지금 다항식 파트는. 그지?
쓸 게 많은데 이걸 죄다 다 써버리면 정리도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막 쓴 거에서 뭐였지 찾느라고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 알겠니? 근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방법은 계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노가다성으로 다 풀어서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얘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대입하지 말란 말이야. 뭐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거 괄호 풀어주고 뭐 마이너스 풀어주고 동류항 찾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 문제를 먼저 보세요. 문제를 먼저 보시고 A가 누군지 보세요. 3x제곱 x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있고요. B도요. x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아니야? 덧셈 뺄셈이니까. 그러니까 x 2차항만 먼저 보라고. 2차항만 보세요. 2차항. 2차항이 누구야? 3x제곱이야. 근데 그놈의 2배를 하니까 얘가 6x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6을 생각을 해도 그 다음에 x제곱을 자 b를 빼는 거니까 얘를 뺄 거 아니야. 그럼 6x제곱에서 x제곱 빼면 얼마 되냐? 그래 5x제곱 이런 식으로 바로 써버리라고. 그 다음에 이제 1차항 가봐라. 1차항은 뭐예요? 플러스 x죠. 근데 2배 하니까 2x가 되는 거야. 머리 2를 박아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뺀대. 그럼 마 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1 효과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두 개 붙으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지?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2x가 되는 거고요. 상수항은요. 뿔4가 되죠. 뿔4에서 마 3을 빼는 거니까 뿔 7.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산을 조금 곁들이면 계산도 빠르고 실수도 안 해요. 그래봤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거든. 이걸 죄다 써가지고 동류항 하나하나 이렇게 찾고 해봐. 그럼 오래 걸린다고요. 니네 손도 아프고. 알겠니?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런 형태는 뭐냐면 이거를 암산하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를 먼저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냥 A는 A대로 B는 B대로 먼저 그냥 요거 하나의 문자다 생각해서 정리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A에서 마 4A 빼면 마 3A가 되죠. 그 다음 뿔 3B에서 마이너스 B니까 뿔 B가 돼가지고 뿔 4B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단계 또 반복.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되는 거야. 이것도 한번 해봐. 연습을 해봐. 마 3A 뿔 4B니까 요놈의 마 3배, 마 9네. 마 9에다가 뿔 4를 더하네. 마이너스 5x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시라고요. 좀 빠르겠죠?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덧셈에 대한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이제 고등수학을 배우면서 연산이라는 걸 할 거예요. 즉, 계산이라는 걸 할 거야, 연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밖에 없어요. 이걸 사칙연산이라고 해. 이거는 숫자 또는 식에 대한 계산이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계산은 여러 가지 또 다른 계산들이 있어. 중학교 때 뭐가 있었나?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이라는 걸 배웠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거든. 그래가지고 니네가 연산을 중학교 때 너무 폭넓지 못하게 경험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니네가 계산할 게 숫자들만은 아니라는 거. 어떤 또 다른 놈들 갖다가 계산이라는 거 할 수도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연산의 기본적인 성질로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법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더하기라는 놈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놈을 바꿔도 돼. 바꿔도 그 결과는 같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이런 걸 또 합니다. 자, 그래서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봐봐. 의미적으로 봤을 때 4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4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원래 4라는 놈이 있고요. 거기에 3이 더해진 형태야. 니네가 4,000원이 있었는데 엄마가 용돈으로 3,000원을 준 거야. 그럼 7,000원 되지. 그게 4 더하기 3이야. 처음에 니네가 4,000원 있었던 거야. 그지? 반면에 3 더하기 4는 뭐냐면 니네가 처음에 3,000원밖에 없었어. 근데 용돈으로 4,000원 받은 거야. 그럼 7,000원 된 거잖아. 결론적으로 똑같지만 처음에 니네가 4,000원 갖고 있었냐 3,000원 갖고 있었냐 이 내용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다른 거야. 의미는 다르지만 얘네들의 연산 결과가 같기 때문에 는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알겠죠? 반면에 뺄셈이라는 건 교환법칙이 성립합니까? 안 하죠. 7 빼기 4랑 4 빼기 7이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니네가 여태까지 그동안 더하기 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돼버렸지만 이제 원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 니네가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죠? 그럼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냐? 네. 나눗셈은? 안 하죠? 당연한 거죠? 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결합법칙이라는 건데, 결합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돼 있어. 얘도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자, 괄호를 묶어줬어요. A하고 B를 묶어준 거야. 얘는 B하고 C를 묶어준 거야. 당연히 이거 더하기 이거 하는, 이거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거랑 같이. 당연한 거지. 그치? 당연한 건데, 이게 원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니네가 여태까지 무수히 계산을 많이 해봐서 익혀져서 알게 된 거지. 실제로 니네 중학교 1학년 때는 요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을 거야. 니네 지금 한참 지났기 때문에 까먹었을 텐데 요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간단한 거 알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써먹은 거죠. 자, 결합법칙은 뭐냐면요. A, B, C 순서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위치는 안 바뀌는 거야. A, B, C고 얘도 A, B, C야. 위치 바꾸시면 안 돼. 위치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먼저 더할 거냐, A하고 B를 먼저 할 거냐, B하고 C를 먼저 할 거냐, 요거를 달리해도 된다. 달리해도 이 결과 같은 것을 우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입니다. 알겠죠? 곱셈도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나눗셈은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한 가지 예로 잠깐만. 11을 안 해. 64로 할 거야. 시계를 구하지 마세요. 아, 숫자를 만들라는 거. 요거랑 같아요? 위에 거 얼마야? 재밌다. 오랜만에 산수하니까 재밌다. 야. 너무 재밌네. 8. 산수하니까 너무 재밌네. 8? 8? 맞아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는 20, 아니 30. 그죠? 다르죠? 재밌잖아. 이거 얼마 재밌어? 너무 쉽죠? 재밌다. 조금 어렵게 가볼까? 예, 아무튼 자, 됐죠? 결합법칙이라는 내용 됐죠? 이해되시죠? 예, 결합법칙. 자, 그럼 중요한 성질이 뭐냐? 어떤 연산에 대해서 그 연산이 교환과 결합을 모두 성립하잖아? 교환법칙, 결합법칙 모두 성립하는 연산은 니네 맘대로 해도 돼. 맘대로 니네 맘대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냐? 근데 맘대로 어떻게 계산하냐? 중간에 있는 거 막 끄집어내서 니네끼리 막 더하기 빼기 해도 된다 이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저기서 A랑 C를 먼저 더해도 돼요? 예, 바로 그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대로 해요. 다 더하기만 돼 있잖아. 괄호가 뭐 묶여있든 안 묶여있든 상관없어. 그럼 니네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계산을 니네한테 하래.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로 하면 마이너스 117이랑 59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아 이거 빼기쌤 얼마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죄다 더하기만 돼 있잖아. 그럼 얘하고 얘를 먼저 더하면 벌써 마이너스 100이 나와버리잖아. 마이너스 100은 플러스 59랑 계산하기 편한 놈이지. 그지? 제 말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니네 맘대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곱셈도 니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이미 여러분은 하고 있어. 어디서 하고 있냐면 4x 곱하기 3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4x 곱하기 3인데 이거를 12x라고 쓰잖아. 이게 교환결합 성립하기 때문에 12x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요놈의 의미는 4x 곱하기 3의 의미는 원래 뭐냐면 4 곱하기 x를 먼저 하겠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x하고 4하고 위치를 바꾸죠. 그럼 얘가 x가 되고요. 4가 되고요. 이렇게 묶여있는 걸 샥샥샥 풀어버리고 얘랑 얘를 먼저 묶어주는 거죠. 12가 되죠. 10에다 x니까 12x 이런 식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암산하듯이 빨리빨리 나오게끔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었던 거야. 알겠니? 거기에 이렇게 중요한 뜻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 왜냐면 니네가 연산을 숫자하고 식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집합이라는 것도 할 거고요. 어떤 이상한 도형을 가지고 연산하는 것도 배울 거고요. 뭐 이상한 걸 많이 해요. 근데 예,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물론 시험 문제 상에서는 이건 되게 간단하고 깔끔하게 나와. 다음이 성립하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교환 법칙 끝. 결합 법칙 끝.
성립하는 게 다른 것은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거. 아무튼 예 그런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 문제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밑에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문제는 제가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필수 2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다음 쪽일 거야. 여러분 한쪽이 더 들어가 있죠. 네, 그거는 숙제. 금요일까지 숙제가 좀 나가요. 많이 내주시고 좀 할 게 없어. 엄청 내줄 거야. 이미 숙제 끝났잖아. 혹시 저기 내가 중학교 때 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겨울방학 때 여러분 인강 보는 방법도 조금 인강도 학습하는 것도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 인강 보는 것도 익숙해져야 돼. 왜냐면 중학교 때랑은 좀 달라. 니네가 교과서만 주구장창 본다라고 참고서만 본다라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야. 니네 과학 같은 경우도 조금 머리 돌아가면 참고서만 보고 이렇게 쭉 보면 다 이해되고 이제 풀 수 있고 막 그러잖아. 별로 응용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고등과정은 좀 달라. 내용적으로 많이 어려워. 니네가 절대적으로 독학한다라는 건 진짜 불가능해. 그럼 니네가 과학 공부나 사회 공부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지? 특히 사회 공부 막 역사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좀 어려운 내용도 좀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공부하는 거 학원 다니면 솔직히 돈 아깝고 그러니까 EBS 인강 봐도 괜찮아. 알았니? EBS 인강 정도만 봐도 그런 건 괜찮아. 근데 국영수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필요해.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개인 맞춤형 질문들이 필요하니까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과학하고 사회 같은 경우는 니네 인강 봐서 공부해도 충분해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인강 보는 연습도 좀 해야 돼. 알겠니?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니네가 만약에 중학교 거가 좀 안 돼 있으면 지금 EBS에서 올라와. EBS 고등, EBS I를 들어가면 중등과정 총정리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중등과정 총정리해주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수 파트, 방정식 파트, 부등식 파트, 뭐 함수 파트, 이런 뭐 기하학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로 수업하는 게 짧게 좀 나와 있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되겠죠? 그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필요에 의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좀 더 지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 파악이 아직 다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지? 자 어쨌든 딴 얘기로 빠졌는데 첫날이라 잡담이 많네요. 그냥 수업만 나가면 될 것이지 왜. 자 얘는 좀 다르게 A가 직접적으로 나온 게 B가 직접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A와 B의 합과 A와 B의 차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A-2B를 구하여라. A가 뭔지 알고 B가 뭔지 알고 어떻게 계산해? 얘네 둘 갖다가 정리해서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니? 그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내용을 조금 쓰시면 돼요. 자, 얘하고 등식이잖아. 같다라는 거잖아. 그지? 욕한 거 아니야. 지금 등식이라고 했어요. 얘하고 같아요. 그럼 얘하고 같아요. 같은 거잖아. 그럼 같은 것들끼리 좌변끼리 더하기 빼기 해도 되고 우변이랑 똑같이 해준다면. 그죠? 우변끼리도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 상태에서 양변을 더해봐. 좌변끼리 더하고요. 우변끼리 더해보세요. 그럼 좌변끼리 더하면 2a가 나와. b는 날라가잖아. 그치? 2a는 뭐가 되는 거냐? 얘하고 더하면 8x제곱. 그 다음에 2xy 더하니까 4x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 4y제곱, 마 6y제곱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y제곱 되는 거 맞니? 이해되시죠? 그럼 2 나눠버리면 a가 나와요. 2 나눠버리면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좌변끼리 빼버리면 2b가 되거든요. 2b는 4x제곱 그 다음에 이거 빼면 가운데 양 날라가네. 아이고 그죠? 괜찮네요. 그죠? 플러스 2y제곱 돼요. 그럼 2 나누면 b가 나와요. 대입하면 끝. 알겠니? 그리고 조금 약간 고급 기술을 구사하고 싶다. 고급 기술을 구사하고 싶으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되네. 하지 말자. 훨씬 복잡하겠다. 아니야. 복잡하면 하지 말려. 좀 다른 방법을 원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 주세요. 알겠죠? 이 방법이 예? 빨리 풀 수 있어요.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조금 신기하게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네. 여기 지금 풀이 과정도 방금 연립방정식 이용한 내용으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구하지 않고요. 여러분한테 숙제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항식의 곱셈.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것만 할게요. 네. 예. 자, 다항식의 곱셈. 예, 일단 다항식의 곱셈에서 먼저 나오는 게 지수법칙이라는 거야. 알고 있죠? 지수법칙. 지수법칙은 지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용어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A를 똑같이 n번 곱했어요. n번. 그럼 우린 얘를 A의 n제곱이라고 쓰죠.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저를 가르쳤던 사람은 얼마나 더 옛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6.25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이걸 제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승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예, A의 n제곱. 길잖아. n승. 짧잖아. 이걸 통과라서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본 거야. 정확히 알고 있는. 일본 거야. 우리나라 근대 수학 내용들이 다 일본 시대, 일본 시기에 넘어온 수학들이 많아요. 알아 귀찮아. 그렇다고 일본한테 고마워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우린 더 많은 걸 희생했기 때문에. 로비를 하고 뭐야? 내 건가? 제 거예요. 아, 그런가? 깜짝이야. 흥이 나서 춤출 뻔했어. 왜 나왔나? 자, A의 n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A가 n번 곱해진 거구나 라는 의미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이 A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아니 밑 밑이라고 부르죠. 얘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뭐요? 치수. 지수라고 하죠. 중학교 2학년 애들 가르치는데 옛날에 이거 밑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위! 네? 위라고 하더라고. 위? 되게 웃겼는데 그때. 위래 얘는. 아무튼 얘 지수입니다.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예. 밑과 지수예요. 밑지수. 예. 자, 그래서 A m승 곱하기 A n승은 m 플러스 n승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A m 곱하기 A m승의 n승은 A의 mn승, m하고 n을 곱하는 거야. 알겠죠? 까먹지 마세요. 그 다음 A, B의 n승 돼 있어. 그럼 A의 n승, B의 n승 따로따로 n승, n승 해주는 거야. 근데 요거랑 얘네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는 뭐냐면 지금 A 곱하기 B라고 돼 있는 거야. 한 개의 덩어리로 돼 있는 거야. 한 개의 덩어리일 때 요놈의 거듭 제곱을 해주는 게 지수가 분배가 되는 거야. 이걸 애들이 헷갈리는 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조금 이따가 배울 내용인데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없겠죠? 중3 때 이런 실수들을 다 했을 거 아니야. 아, 중2 때구나. 그지? 뭔데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라고요. 아 당연히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여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야. 얘는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가운데 양 플러스 2AB가 나와야 돼. 알겠니? 이거 분배하시면 안 돼요. 네, 혹시나 제가 걱정돼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B분의 A의 n승 되어 있잖아. 그럼 n승을 n승을 따로따로 분배해 주시면 돼. B의 n승분의 A n승. 오케이? 되니? 됐죠? 예, 이거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놈이랑 반대되는 개념이야. A m승 나누기 A n승이야. 자, 아까는 곱하기였으니까 지수끼리 더했어. 지금은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면 되겠죠. 중간에 있는 요놈은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결과만 보세요. 빼면 돼요. 빼면. 아까 곱하기는 지수가 더해지는 거. 그러면 곱하기의 반대인 나누기는 지수가 빼지는 거야. 그지? 근데 빼지는 건데 니네가 고민하는 게 이런 거 때문에 살짝 고민을 했었을 거야. A의 4승 나누기 A의 뭐 예를 들어서 뭐 9승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수끼리 빼라고 했으니까 9 빼기 4? 4 빼기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야. 그럼 A의 4승 빼기 9승이라고 쓸 건데 그럼 A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 근데 이런 건 처음 보죠. A의 마이너스 5승이 뭘까? A를 5번 곱하는 걸까? 아니죠. A를 5번 나누는 거예요. 예, 이거는 A의 5승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복잡하게 이렇게 뭐 M이 더 클 때는 그냥 빼면 된다. M이랑 N이랑 같으면은 1이다. M하고 N 중에 N이 더 크면 거꾸로 뺀 다음에 분모에 내려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A의 마 5승 나오는 거를 분모에 5승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럼 마 5승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중학교 때 니네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머 아니야 그 귀찮아가지고 요 정도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가 A의 제곱이죠. 그럼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한 번 더 곱해진 거잖아. 그럼 A가 3승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A가 하나 더 생기면, 곱하기로 하나 더 생기면 지수가 1 커지네. 그럼 거꾸로 지수가 하나 작아지면 나누기가 되면 되네. 그치? 나누기 해서 하나 줄어들었잖아. 그럼 나누기에서 하나 주는 거야. 그럼 A가 되는 거야. 그럼 A의 빵승은 뭐니? 당연히 나누기 A 하니까 A 나누기 A는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지수가 하나 또 줄어들어. 그럼 A의 마이너스 1승이야.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나누기 A 할 거니까 A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A의 마이너스 5승이 A의 5승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수를 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수를 뺐는데 재수가 더럽게 없게도 걔가 음수가 됐어? 그럼 분모에 써주는 거야. 알았냐? 이 내용 조금 이따가 이용할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뺐는데 음수가 됐어? 그럼 분모에 써버린다. 알겠니?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미나 했었는데, 그지? 그죠? 네. 미나 중1 때부터 다니지 않았냐? 중1 후반? 중1 후반 때 알지. 그래서 중2 때 내가 조금 가르쳤었어. 잠깐 가르쳤었어. 완전 오래됐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좀 이따 이거 정리할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을 가보도록 합시다. 다항식의 곱셈은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은 어쨌든 간단한 거니까 안 하고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만 얘기를 할 건데 모든 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분배해주면 되는 거야. 모든 항들을. 그럼 봐봐. 항이 2개짜리 다항식과 항이 3개짜리 다항식을 곱했어. 그러니까 모든 놈들이 하나씩 다. X가 A한테, B한테, C한테 슉슉슉. 그 다음 Y가 A한테, B한테, C한테 짝짝짝 이렇게 6개 다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전개하고 나서 만약에 동류항이 있다? 그럼 동류항 계산 끝. 알겠니? 됐죠? 이게 다항식의 곱셈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일일이 다 하는 방법. 자, 근데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게 있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다항식끼리 곱하는 것도 역시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해요. 알겠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 맘대로 곱해도 된다. 먼저. 오케이? 자, 그 다음 분배법칙이라는 건데 이거는 곱셈만의 성질이 아니라 덧셈과 곱셈이 합쳐져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A를 B 더하기 C라는 다항식 두 개의 합에다가 곱한다라고 쳐봐요. 그럼 A가 B한테 곱해지고 A가 C한테 곱해지면 돼. 이걸 우린 분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분배법칙이 아니라 생략되어 있는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덧셈에 대한 덧셈이라고 하는 놈을 할 건데 이 뜻이야.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예. 역시 C가 뒤에서 곱하기가 돼 있어도 역시 하나씩 하나씩 분배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럼 이제 계산들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뭐 맛배기로 얘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는 요 세제곱을 척척척 다 분배해가지고 다 일일이 다 했었을 거야, 그지? 근데 역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니네가 곱하고 나누고 할 놈들이 누구야?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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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놈이죠. 근데 어쨌든 A는 A끼리 지수법칙으로 될 거고 B는 B들끼리 C는 C들끼리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아까랑 다항식이 덧셈 뺄셈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 문제 아니야? 개념 3번 없어? 이 문제 없어? 그냥 할게요.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야 아마. 제가 금요일에는 꼭 PPT를 준비를 해놓을게요. 제가 지금 재촉을 해놨는데 아무튼 예. 이 비슷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알겠죠? 없어? 개미는 있어요? 잠깐만. 지수법칙. 어머? 없네. 개미요.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 있다! 7번에 3번. 7번에 3번이죠? 네, 맞아요. 있죠? 드디어 찾았어. 좋아. 자, 이 문제를 살짝 보시면 어쨌든 A끼리, B끼리, C끼리 할 거니까 A끼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A제곱에 세제곱 분배되겠죠? 그럼 A 6개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뒤에 거 곱할 때 A는 더 생기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얘를 계산할 때 자, A의 4승이죠, 이거? A의 4승을 나누기 하는 거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야. 6개 있는데 4개 빠지니까 A는 제곱되는 거야. 할 수 있겠냐? 괜찮냐?
자, 그 다음 차례 B를 봅시다. B는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죠? 9개가 있는데 3개가 늘어나. 그럼 12개. 근데 뒤에는 B를 못 건드리니까 B 12개로 끝. B 12승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C가 3개 있고요. C가 6개가 늘어요. 9개가 생기지만 3개에서 6개 늘어나잖아. 9개지만 그죠? 맞죠? 4개가 빠져요. 몇 개 남습니까? 5개. 네, 5개 남죠. C 5승 쓰시면 끝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좀 더 복잡하게 요거 한번 가봅시다. 얘는 얘랑 다르게 숫자도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한 가지만 추가하면 돼.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봐봐. 4분의 1이야. 그럼 나누기 6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6분의 1의 제곱은 36분의 1이거든. 근데 나누기 36분의 1을 하면 곱하기 36이지. 그지? 그 뒤에 숫자가 누구야? 마팔이지? 좀 헷갈리네? 그럼 숫자만 따로 써. 4분의 1 곱하기 36이죠? 그 다음 곱하기 마팔이죠? 됐죠? 예, 그럼 얼마예요? 요게 또? 뿔고 재난 문자 아니야 혹시? 아니, 제가 보였어. 춤춰도 돼?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7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자들 계산 똑같이 가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네. 알겠죠? 쉽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다항식의 곱셈인데 이 문제도 아마 있을 텐데 다 하진 않고요. 니네 있는 문제로 잠깐만, 니네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 없어요. 그냥 요 옆에 계산 문제만 쭉 나오고 뒤쪽에 있구나. 뒤쪽에 있는 문제를 좀 이따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것도 해줄 건데 어쨌든 자, 여기 있는 문제들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풀어볼게요. 누구 풀까요? 1, 2, 3 중에 골라보세요. 어려워 보이는 거. 2번이 어려워 보입니까? 왠지 x제곱 2xy 막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냥 그거. 어려워 보이죠? 예, 이거 합시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빠른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풀어요. 네, 그냥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얘랑 얘를 곱하고를 쓸 거야. 그러면 x 3승이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플러스 2x제곱 y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4xy제곱이죠. 4y제곱 x라고 안 썼죠? x, y, z 알파벳 순서. 그죠? 네,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좋잖아. 그 다음에 얘를 할 거야. 샥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y죠. 근데 x제곱 y 여기 있지. 그럼 여기 밑에 써. 그럼 동류항을 찾기 편하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y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8y 3승이죠. 그럼 뭐야? 없어지네? 그럼 최종 답은 x 3승 마이너스 8y 3승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원래는 이게 곱셈 공식에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노가다성으로 다 계산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분배. 그죠? 근데 자, 얘는 항이 몇 개 나왔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나왔죠. 6개 나온 이유가 2개가 3개한테 분배가 되기 때문에 2개씩 3번 나오잖아요. 아니, 3개씩 2번 나오는 거죠.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항이 몇 개 나올까? 그죠? 얘가 더 귀찮은 놈이었어요. 실은요. 알겠죠? 항이 9개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니네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A 뿔 B 곱하기 C 뿔 D 뿔 E 곱하기 X 더하기 Y. 다항식 3개로 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얘네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분배. 그럼 얘는 항이 몇 개 나올까요? 예, 12개 나와요. 2개씩 3번에서 6개 나오는데 6개가 또 2개씩 분배가 되는 거니까. 맞니? 12개 나오는 거 맞니? 이해되죠? 네, 일일이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요거 다 지나고 나면 이런 식의 귀찮은 계산은 뭐 없어. 이건 단순 계산이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나오니까. 아니, 나중에는 없으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네요? 됐어. 없네. 의미가 다른데. 그 문제가 있나? 뭐지? 있는데 여기 이거만 없네. 여기 3개인데. 그냥 여기 있는 세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 문제를 그냥 잠깐만 딱 한 문제만 겹치는 거예요. 풀 수 있어. 사진 찍으시게요. 왜 바꾼 거야? 귀찮게. 풀 수 있어. 기다려봐. 아, 미리 만들어 놓을 걸. 아, 나 이렇게 다룰 줄 몰랐네. 이나 너무 팽이 오늘 별 연주. 아, 지금 녹화 중이다. 공백이 생겨버리네. 여기 편집해버려요. 여기를? 네. 아니야. 이 파일을 새로 받기로 했어. 파일을 주기로 해가지고. 나의 신선이 위에 쌤 사진인가? 아니 모르겠다. 씨. 젊어요. 빨리 없애줘라. 저장 받아 저장. 쌤 사진 젊으시네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예? 3년 전? 네? 3년 전? 3년 전인데. 네. 3년 전. 30 중반인 시절? 지금 해봐. 근데 30대가 끝났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 쌤 너무 좋아하는데 너? 이제 40대. 자, 자 이거 봅시다. 자, 봐봐. 딱 봐도 이게 좀 토나오게 생기지 않았냐? 왜냐면 앞에 다항식이 항이 5개고 뒤에 다항식도 항이 4개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 항이 20개가 나와요. 걔네들 동류항까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다행히 요놈을 전개해서 답을 쓰세요. 이게 아니라 x세제곱의 개수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면 돼. x세제곱 나오는 놈들만 따로 보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분적으로 전개한다라고 얘기해서 부분전개라고 얘기해요. 뭐 쓸 필요까지는 없고요. 부분전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1이 하나씩 분배가 될 건데 그 중에 3차항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맞죠? 3x가 3차항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2x제곱이 분배돼서 3차항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4x제곱은 얘밖에 없어요. 이 4개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봐봐라. 암산도 된다. 숫자만 딱딱딱 써버리면 돼. 플러스 5에다가 뒤에 거는 플러스 12에다가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플러스 4에다가 네 번째 거는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 28, 32, 37인가요? 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3차항 나오는 놈만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별거 아니죠? 쉽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인데 요 문제는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봐봐. 3차항은 요거 말고는 3차항이 생길 수가 없거든. 그럼 1이라는 놈이 하나씩 분배가 될 때 3차항 나올 수 있는 건 얘한테 분배된 것밖에 없잖아. 1이랑 4x제곱을 앞만 곱해봐. 3차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3차항은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전개해주면 돼. 이걸 부분전개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뭐 계산 틀렸어요 제가? 잠깐만. 5, 12, 4, 12 안 틀렸죠? 예. 틀렸네요. 들었어요? 네. 어디요? 33이네요. 그걸 틀렸어요. 그죠? 예. 12 더하기 12가 왜 28이 됐죠? 얘를 왜 2번 더했죠? 됐죠? 33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요놈의 전개식, 요 문제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놈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전개를 다 해서 모든 항의 개수를 싹 다 봐야 되느냐?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냥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얼마 안 걸리니까. 얘보다는 조금 걸릴 거 아니야. 하나 줄일 걸 그랬네. 그냥 합시다. 그럼 2x제곱 나오고요.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편의상 한번 해볼게. 그 다음 요게 2xy에다가 풀 3xy니까 얼마야? 5xy가 나올 거고요. 25 어디서 그 다음에 25 어디서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야 급하게 그냥 급조한 거예요. 플러스 3y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4x 나오고 4y 나오죠. 이건 그냥 나만의 방식인데 차수 큰 2차들 먼저 생각해보고 1차 쓰고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인데 없네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2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얼마냐? 18이네요. 하필 또 18이에요.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아니냐 이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계속 쓰잖아요. 안 쓰냐? 28이 줬어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구나. 될 수 있으면 28 만들걸. 하필 그죠? 예. 좀 더 노력해볼게요. 다음에 28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식을 만들어 볼게요. 예. 그럼 어쨌든 18이 나오는데 28을 한 번에 아무튼 예, 이 18을 한 번에 나올 수 있게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문자가 만약에 1이라면 얘가 뭘로 바뀌어? 2로 바뀌지. x하고 y도 둘 다 1이라면 5로 바뀌지. y도 1이라면 5로 바뀌지. 얘도 1, 1. 다 1 들어가면 전부 다 상수항으로 끝나는 거죠. 제가 5라고 했나요? 3이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항에 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 있는 개수들만 남게끔 돼요. 그렇다면 얘를 전개하기 이전, 왜냐면 얘랑 같은 거니까 전개하기 이전에 모든 항에 1, 1, 1, 1, 1을 집어넣어. 그지? 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돼? 9가 되고요. 뒤에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9 곱하기 2에서 18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놈을 싹 다 전개할 필요가 없이 모든 항에 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가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 어쨌든 개수상에서 빠지는 놈이 생길 거 아니야. 그 빠지는 것만큼 여기서 한 번에 계산이 다 된다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싹 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니? 4가 되나요? 맞죠? 1 들어가면 얼마 되니? 5가 되나요? 답이 20이에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은 모든 문자에 1을 대입하면 된다. 문자의 종류, 개수 상관없이. 알겠니? 됐어요? 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한다 그랬죠? 네, 좀 쉬었다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